자, 저는 2024년의 연극 키워드 뭐라고 생각하냐? 무비스타 인베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정말 연극을 오랫동안 봐왔지만은 정말 작년 한 해만큼 이름만 들어도 아는 무비스타들이 연극씬에 이렇게 총출동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전례 없던 일이거든요. 한 해에 큰 공연 한두 개 정도? 얘는 뭐 그런 배우들이 깜짝 출연하는, 그래서 막 이제 뉴스도 되고 기사거리도 되고 그 공연이 갑자기 막 화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작년 한 해는 정말 와, 인터파크 들어가서 좀 규모 있는 공연이네, 좀 재밌어 보이는 공연이라고 딱 들어가면은 출연진에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영화 배우들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이거는 좀 생각해볼 주제다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생각해봐야지. 도대체 왜?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어떤 작품들이 있었냐면은 작년에 벚꽃동산 때만 해도 깜짝 놀랐어. 와, 전도연이? 박혜수가? 와. 그러다가 그 다음 소식이 뭐야? 조승우가 햄릿을? 와, 어떻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뭐야? 문소리? 그 다음에 뭐야? 뭐 이순재 배우님? 그러다가 뭐 다 이제 나와. 이동희, 뭐 박호산, 안은진, 뭐 등등등등등등. 정말 이번에 많은 배우들이 다시 무대로 돌아오든지 혹은 처음 매체 연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연극 무대에 도전하든지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 무대에서 매체로 넘어갔다가 다시 무대로 돌아온 배우들이 있고, 매체 연기에 집중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무대에서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예전보다 무비스타가 다각화되었다.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약간 느끼기 시작했냐면 TVN 드라마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정말 좋은 배우들을 많이 배출했었는데, 그때 뭐가 좀 인상 깊었었냐면은 무대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던 그런 배우들이 매체로 넘어간 거야. 그게 왜 가능했냐면은 그 TVN이라는 종편이죠, 케이블 종편 방송사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이제 다양한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제작사는 좀 더 새로운 얼굴들, 뭔가 새로운 스타일을 뭔가들을 계속 시도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작사들은 어떤 배우를 원했냐면은 좀 새로운 페이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력 하나는 끝내주는 그런 배우들을 원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디를 찾아가게 돼 있어? 무대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기회가 생긴 거야. 그때 나왔던 배우들이 누구야? 전석호, 김대명, 뭐 이런 배우들. 그 약간 중조연급의 배우들이 연극 무대에서 원래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연극 무대 안에서는 굉장히 이름 있게 활동하던 배우들이 매체로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몸값을 키우고 다시 또 무대로 돌아오고, 이런 식의 이제 활동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TVN 대박 나고 진짜가 종편의 시대로 돌아가면서 JTBC, 뭐 TV조선, 뭐 MBN 뭐 이런 데서 드라마들을 막 빵빵빵빵 만들어.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뭐가 됐었냐? 넷플릭스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약간 역수출되는 거예요. 배우가 매체 연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연극 배우들이 다시 매체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무대로 돌아오는, 뭐 이번에 사일런트 스카이 했을 때 안은진 배우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떤 배우가 있었나? 그 배우도 있었죠. 이봉련 배우님 같은 경우도 원래 무대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시다가 매체로 넘어가서 매체에서 정말 큰 활약하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하든지 82년생 김지영이라든지, 그러다 다시 또 무대로 돌아와서 햄릿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다든지. 넷플릭스의 장손, 우리 넷플릭스의 첫째 아들 박혜수 배우가 있죠. 박혜수 배우는 연기를 진짜 잘하잖아. 연기 미쳤다고. 오징어 게임 때 조금 보면서 그걸 느끼긴 했었어요. 와, 진짜 이제는 크리에이터들, 제작자들이 새로운 얼굴들을 좀 원하는 거야. 기존의 한국 배우들은 너무 소비가 많이 됐어. 근데 우리는 진짜 좀 새롭고 빡센 거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새로운 얼굴들 찾다 보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게 돼 있어? 무대로 가게 돼 있어. 무대 위에서 와, 저 배우 진짜 연기 잘하는구나, 써볼래? 심지어 개런티도 싸. 근데 연기는 개 잘해. 거기다가 얼굴 페이스 신선해, 처음 봐, 누구야? 그거에 어떤 방점을 찍었던 작품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었다. 오징어 게임 때 저는 이제는 진짜로 무대에서 활약하던 배우들이 매체로 나아가서 정말 증명을 받는구나. 그 두 가지가 저는 미생과 오징어 게임이었다고 봐요.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연극 팬으로서 굉장한 어떤 그 보람을 느꼈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대에서 연기하던 배우가 무비스타가 되고 다시 무대로 돌아오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선순환의 작업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바람직한 선순환이죠. 마치 동네에서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서울로 보낸 다음에 서울에서 출세해서 다시 동네로 돌아와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느낌의 어떤 아주 바람직한 아름다운 눈물 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두 번째 이유도 있어. 2번. 첫 번째는 아주 바람직한 이유였다면 두 번째는 조금 슬픈 이유입니다. 한국 영화가 망했음. 망했어. 한국 영화가 망했어. 야, 이거 조졌어요. 제가 작년에 어떤 영화를 보면서 한국 영화가 진짜 망했구나라는 걸 느꼈었냐면은 원더랜드를 봤습니다. 정말 기대작이었었고 계속 개봉이 뭐 2023년에 한다 하다가 미뤄서 작년에 겨우겨우 개봉했던 대작이었단 말이야. 그 김태용 감독의 배우가 누구야? 탕웨이, 수지, 박보검, 정유미, 최우식. 와, 미쳤잖아요. 이거는 실패하면 안 되는 영화거든요. 이런 영화는 실패하면은 작살이야.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은 셋째 아들 대학 보내겠다고 돈 이빠이 투자했는데 국어 시간에 졸아가지고 국어 5등급 나온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진짜 실망 많이 했거든. 원더랜드 보면서. 와, 망했다. 망하면 안 될 영화가 기어이 망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한국 영화의 위기가 체감이 됐어. 그런 영화가 너무 많죠. 망하면 안 되는 영화가 망한 케이스가. 외계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더문이라든지 재작년에 나왔던 작년에 그런 영화들이 줄줄이 나와서 다 싸그리 싹싹 망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이후에 이제 한번 잘해보자 하면서 야심차게 만들었던 대작들이 싸그리 싹싹 망하면서 배우들이 정말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제 정말 영화 찍을 일이 없다. 일자리가 없다.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예요. 한국 영화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영화 촬영 일자리가 줄었어. 근데 배우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뭐라도 보여줘야 되잖아. 쉬면 안 되잖아. 내가 여기서 지금 발악하고 있다. 이런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다 어디로 왔냐. 고개를 들어보니 무대가 있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전두현 배우님 같은 경우나 그것도 있었구나. 엔젤스 인 아메리카. 고준희 배우나 유승호 배우나 이런 영화에서나 볼 법한 배우들이 갑자기 우리가 뜬금없이 무대에서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슬픈 이유죠. 하지만 우리 연극인들한테 과연 이게 좋은 일일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비스타 인베이전은 연극의 르네상스를 불러오는가? 제가 이런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공연 결산 결과예요. 당연히 6월부터 12월까지는 아직 안 나왔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 스타들의 복귀작으로 연극 분야 38.3% 판매 증가.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숫자죠. 박성훈 배우님의 빵야, 안소희도 연극에 나왔었구나. 클로저 이런 연극들이 있었대. 무려 그 23년 대비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연극 분야 판매가 거의 40%가 늘었다는 그런 자료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아마 하반기에는 더 역대급 대작들이 많이 나왔을 때니까 더 많은 티켓 판매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하기에도 요즘만큼 연극 티켓 예매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나? 예전에는 좀 대작 공연이 있었어도 한 공연 일주일 전까지는 그래도 뭐 A급 좌석은 아니어도 A-급, B+급 좌석들은 수월하게 예매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개빡세. 내가 왜 연극 보면서 티켓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연극 보겠다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야. 확실히 티켓 판매량은 압도적으로 꽤나 늘었다. 제발 그만 봐주세요. 연극 좀. 나만 보게. 미치겠어 아주 그냥. 이번에 타인의 삶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예매하려고 봤더니 전성 매진이더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미치겠어 아주 그냥. 자, 이제 이러면은 몇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좋기만 한가? 오히려 무비스타 인베이전으로 인해서 연극 배우들의 일자리가 빼앗기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빼앗겼다. 이미 연극 배우들은 일자리가 없었다. 이미 없었는데 어떻게 빼앗길 수 있는 거죠? 원래 무대에 서는 것조차도 어려운 게 연극 배우들이었어. 그런 와중에 더 이상 뺏길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와중에 어쨌든 티켓비가 늘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 유튜브 씬에. 백종원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면은 영세 요리 유튜버들이 쌍그리 싹싹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보란 듯이 틀렸죠? 오히려 백종원 선생님이 요리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요리에 대한 관심 파이가 많아지고 백종원 유튜브를 보면은 점점 그 요리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생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알고리즘 신께서 자네 백종원 MC 하는구만. 그렇다면 이 채널도 한번 봐보게. 뭐 숭아빠 채널이라든지
은수저 채널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요리 유튜버들을 알고리즘 선생님이 소개시켜주면 이런 레시피도 있는데 이러면서 이 전체 파이가 커지는 일이 되거든요. 오히려 전체 파이가 커진다. 이미 연극은 볼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이미 볼만한 사람들은 다 즐기고 있었어. 그래서 사실 연극 시장 전체가 망하지 않고 계속 굴러갔던 데에는 그나마 그 몇 명 안 되는 팬만으로도 매진이 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굴러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 파일을 키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전도연 같은 배우, 그리고 박혜수 같은 배우가 무비스타가 돼버리고 황정민 같은 배우, 이런 배우들이 다시 무대로 돌아오면은 그게 화제가 되고 조승우가 햄릿을 한다고? 나도 한번 봐볼까? 맨날 나 조승우 나오는 뮤지컬만 봤는데 이번에 연극을 한번 봐볼까?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유입되는 관객들이 생기는 정말 소중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처음으로 연극에 관심을 가지는 뉴비들이 생기기 시작. 이게 뭐든지 돌아가려면은 고인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뉴비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정말 연극이라는 공연 문화는 뉴비가 생성되기 어려웠단 말이야. 근데 이 무비스타 인베이전은 그런 뉴비를 만들기 해. 이번에 햄릿 한다는데 조승우가 같이 한번 보러 가볼래? 이게 된단 말이야. 그냥 햄릿 보러 가볼래? 햄릿 재미없잖아. 근데 조승우 간다고 생각해봐. 혹은 친구한테 야 벚꽃동산 같이 보러 갈래? 벚꽃동산이 뭔데 이 씹더가. 안톤체업이 뭔데 이 씹더가. 이게 아니라 전도연이 연극 무대에 선다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박혜수 오징어 게임 너 술이나 봤잖아. 이 자식아가 아니라 술이나 봤잖아. 술이나면 박혜수가 연극 무대에 선대. 박혜수의 연기를 라이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요? 작품이 뭔데요? 그 벚꽃동산이라는 작품인데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일단 와서 봐봐. 요런 식의 이제 설득이 가능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연극 무대의 전체 파이가 커지게 될 수 있었다. 나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연이 됐든 뭐 아주 단역이 됐든 한 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노출이 되고 공연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됐다면은 다른 배우들에게도 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전도연이랑 같이 연기를 했던 배우들 중에 이제 뭐 영화 관계자가 와서 물어보는 거야. 뭐 그때 연극했었는데 좀 눈여겨보고 있는 후배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꽂아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선순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장점만 있냐? 오히려 내가 영화 배우라면은 연극 무대에 서는 게 두려울 것 같아. 정말 그 뽀록나기 쉬운 자리거든요. 이거는 내가 따로 빼서 한번 얘기를 해볼 주제인데 영화 배우들 입장에서는 실력 검증의 시간이다. 카메라 앞에선 잘했지. 근데 무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던 거품이 좀 빠지는 그런 좀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 이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나? 잘 모르겠어. 확실히 서보면은 연극만 하던 배우랑 영화만 하던 배우랑은 연기가 그 이제 화술이나 발성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나요. 체급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자세히 말해 볼게요. 뭐 이런 단점이 소소한 단점이 있고 연극 씬 전체 입장에서는 확실히 소극장 연극이 죽는다.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런 대작들이 막 주구장창 나오니까 원래는 소극장에서 하는 연극들도 좀 눈여보고 싶은 게 있으면 찾아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내가 유튜브 하려면은 큰 거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큰 거부터 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아무리 연극을 많이 봐도 일주일에 하나 이상 보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매니아들 입장에서도 정말 씹덕들, 정말 매니악한 것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소극장 연극이 대극장 연극에서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대장만 많으니까 이게 비율이 좀 적당히 있어줘야 되는데 대장 요만큼, 뭐 중간작 요만큼, 이제 풀뿌리 연극 요만큼 있어야 되는데 대작의 파이가 늘어나다 보니 소극장은 뒷전이다. 이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거가 제일 저는 좀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점인데 연극이 점차 고유의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는 느낌? 전에도 말했지만은 마이크 사용이 가장 좀 주된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쨌든 대극장에서 연극적인 발성과 화술에 훈련이 되지 않는 배우들을 데려다가 큰 무대에서 어쨌든 서야 되잖아. 정말 많은 관객들한테 어쨌든 다 들려야 될 거 아니야. 뭐 들려야지 뭐 이야기 전달이고 뭐 뭐시기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연극만의 고유한 무언가를 점차 잃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당연한 거예요, 사실. 모수가 커지면은
대중성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대중성을 찾아가다 보면은 또 고유의 그 본질적인 무언가는 당연히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황정민 같은 배우가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본인이 어마어마한 무비스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만의 본질적인 무언가를 잃지 않고 무대에 계속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나왔던 사일런트 스카이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그 연극만일 수 있는 뜨끈한 에너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햄릿도 마찬가지였죠. 햄릿도 너무 그냥 보기 쉽고 보기 편한 그냥 조승우를 보기에만 알맞은 그런 햄릿을 올린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연극 점차 고유의 무언가를 잃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배우들이 영화 배우들이 조금 더 무대에 서고 싶다면은 앞으로도 약간 꼰대 같은 말이지만은 연극만의 무언가를 좀 배우고 그거를 노력해보고 시도해보고 내가 무대에서 한번 서는데 진짜 배기가 한번 돼보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무대에 서길 바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제작들을 찾아보러 갈 거지만 계속 비판할 거고요. 여러분들 관객들이 연극의 본질적인 무언가를 계속 요구해야지만 그게 돌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아마 25년에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페이스의 무비스타들은 계속 발굴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한국 영화도 크게 기대되는 게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 한국 영화의 위기는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연극씬은 지금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했으니까 점점 더 신나서 올해에도 아마 더 많은 무비스타들이 무대에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그래서 그런 연극들을 열심히 찾아보러 다닐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리뷰를 계속 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진짜 연극의 찐 팬들이라면은 제가 말한 이 위기에 더 공감을 하실 것이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 연극에 입문하기 정말 좋은 시기니까 제 채널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